자, 연말정산. 자, 여러분들 연말정산 하면 이제 항상 우리는 숙제가 있죠. 이제 1월에 항상 서류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연말정산을 연중 내내 준비를 잘 해놔야 연말정산 세액을 많이 돌려받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11월 18일이잖아요. 이제 11월에 딱 중간이 지나갔는데 그래도 남은 2달 동안 혹시나 큰 금액을 써야 될 일이 있다라던가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 또 세액을 최대한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점도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말정산. 자, 올해는 클릭 2번만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클릭 2번만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국세청에서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라는 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서류를 뽑아서 제출했었는데 이제 이걸 이제 국세청에서 회사로 바로 보내주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근로자가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건 근로자라고 딱 칭하는 건 사업자나 이런 분이 아닌 건 이제 월급 생활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 동의를 해줘야 돼요. 동의를 해줘야 돼요. 간소화 자료를 한다라는 걸. 그러면 회사에서는 국세청이 명단을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회사에 등록하고 난 다음에 나 이거 일괄 제공한다. 근데 이게 뭐 민감한 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굳이 나 회사에 이거 알리고 싶지 않아. 이런 정보들은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 또 부양가족들도 동의를 해야지 이 정보를 같이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부양가족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동의를 처음에 일괄 제공 동의 한번 1번 하시고요. 그리고 회사에 나중에 넘기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동의를 한 번 더, 일괄 제공 확인 동의를 한 번 더 눌러주셔야지 2번 눌러주셔야 이렇게 일괄 제공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전산상으로 회사에서 국세청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의를 하시고 나면 이제 이런 자료를 국세청에서 회사로 넘겨주고 2월 달에 급여에 연말정산 세액 환급받은 게 들어오겠죠. 자, 이게 굉장히 뭐 도식화돼서 복잡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국세청에서 회사에 자료 주고 회사에서는 이걸 이제 근로자에게 다 했다 우리 자 짜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 동의만 2번 하면 처음엔 동의하는 거 그다음 확인하는 거 2번만 하면 서류 내지 않고 시간도 많이 아낄 수가 있겠죠. 시간이나 비용 뭐 서류 떼러 가는 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줄여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클릭 2번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 정산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뭐 의료비나 교육비, 안경 구입비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의료비, 교육비, 안경 구입비 이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셔야 돼요. 자동으로 땡겨오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보고 좀 뭐 잘못됐다 이러면 수정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1월 14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지금 12월 1일부터 동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 회사에서 모를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자료는 다 갔을 텐데 또 안 하던 거를 하라 그러면 담당자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이런 게 있다더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가 또 나왔죠. 이게 좀 크게 확대를 하면은 이런 자료고요.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내가 동의하면 회사에서 그 명단 국세청에 넘겨주고 국세청에서는 이제 동의했으니까 이제 이걸 민감정보나 이런 정보를 좀 제외하고 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이제 회사로 자료를 넘겨주면 회사에서 처리가 되면 이제 나에게 연말정산 완료했다라고 통보를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 1월 14일까지는 신청서를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명단을 회사에서 등록을 해요, 이날. 등록을 하면 이제 근로자가 이제 1월 19일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 이런 내용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세청에서 일괄 제공을 하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이제 기존처럼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회사에서 만약에 뭐 이거 못하겠다 하시면 기존처럼 서류를 뽑아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 다 하셔야지 일괄 제공으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양가족도 미리 사전 동의를 해야 되니까 인증서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 있으시죠? 부양가족 있으신 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동의를 좀 해두시면 연말정산을 좀 편리하게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클릭 2번만 하시면 돼요. 근데 뭐 부양가족까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 10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주는 건데요. 자, 이건 원래 기존에 신용카드 공제 우리 받잖아요. 카드 사용한 내역으로. 아마 미혼이시거나 1인 가구이신 분들은 받을 항목이 거의 없죠. 이렇게 우리나라 연말정산은 기혼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돌려주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미혼이나 1인 가구는 좀 받을 게 별로 없어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전년도 대비해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5% 늘은 경우에, 네, 늘어난 경우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더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총 급여 7천만 원인 사람이 2020년도에는 카드를 3천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4,500만 원을 썼어요. 그럼 딱 보기도 더 많이 썼죠. 자, 그래서 2020년도에 5%면 150만 원이에요. 그래서 3,150만 원 이상을 쓰면 추가로도 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100만 원 한도로 10%까지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맥시멈이 100만 원이죠. 가장 많이 받아도 100만 원까지밖에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올해 쓴 카드 금액 4,500만 원에서 작년에 5%더 쓴 금액을 빼면 1,350만 원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10%를 더 해준다고 했으니까 곱하면 135만 원인데 얼마까지 해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답이죠, 여기? 네, 100만 원까지 해준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100만 원 한도로 추가로 더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네, 정혜연님 정답.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냥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뭐 더 해주는 게 아니라 원래 연말정산이 신용카드는 25%까지는 안 해주죠. 25% 넘어가는 금액부터 연말정산을 해주니까 25%가 초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5% 이상은 더 써야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그리고 부양가족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은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걸 연환산으로 하거든요. 나 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다. 그러면 6개월을 최근에 6개월 쓴 걸 나누기 6을 해가지고 그 월 평균 사용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연환산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만약 1년치를 썼을 때, 이 정도 썼을 것 같다. 예상치를 뽑아서 계산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추가 공제로 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걸 어디서 확인하느냐? 자, 여기에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어디일까요? 네, 홈택스 맞습니다. 여러분, 그 홈택스 모바일 앱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홈택스 모바일 앱 이름. 손택스, 맞아요. 손택스입니다. 손택스. 손으로 한다고 손택스. 김유영님 맞아요. 네, 손택스입니다. PC로 하는 건 홈택스. 그리고 모바일로 하는 건 손택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오시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1월부터 9월까지 쓴 부분을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전산은 10월 말에 오픈이 됐는데 지금 11월 중순이라고 해도 10월께 제공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우선 9월까지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보시고 이제 11월, 12월은 어떻게 써서 이제 이걸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작년 거를 땡겨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예측한 수치를 넣으면 올해 이제 세액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뭐 신용카드 전통시장, 뭐 대중교통, 도서 공연, 뭐 소비 증가분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썼고 원래 지금까지 9월까지 얼마를 썼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 부분을 보시고 이제 얼마를 더 채워서 써야지, 좀 카드로 써야지, 뭐 체크카드로 써야지, 신용카드로 써야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해 드린 요 스텝이 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우선 계산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예상 세액을 한번 계산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작년 거를 땡겨온 다음에 이제 내가 앞으로 11월, 12월에 지출을 할 좀 큰 계획이 있다 이런 거 넣어 보시면 세액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내가 좀 세금을 많이 돌려받았나, 전략적으로, 아니면 많이 못 돌려받았나, 이런 추세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공해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도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또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고, 올해는 이제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여러분, 내년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내년 연말정산이 다 종료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이런 전략들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체크가 가능하니까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좀 체크를 하시고 세액을 최대한 돌려받으시기를 추천드려요. 자, 여러분들, 공제율, 이거는 뭐 해마다 들어도 연말 되면 늘 새롭죠. 해마다 들어도 새로운데, 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공제율이 15%예요. 그리고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은 30%, 그리고 문화생활 30%, 그리고 대중교통 40%, 전통시장 40%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급여에 따라서 공제 한도가 다른데요.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급여에 따라서 2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부금 혹시 기부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건 변동된 사항이긴 한데, 또 약간씩 기부를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기부 문화가 많이 확산이 돼서 기부금 공제율이 5%가 추가가 됐습니다. 만약 1,000만 원 이하를 기부를 하셨다면 예전에는 15%였는데 올해는 20%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 1,000만 원 초과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30%에서 현재는 35%까지, 올해는 35%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부 금액이 만약 조금 애매하게 걸려있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연말을 맞이해서. 그래서 기부금 공제율도 5% 추가가 되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자, 이 연말정산 영상 제 채널에 꽤 있죠. 꽤 있는데 작년 연말정산은 좀 잘 정리를 해서 제가 개념 관련해서 정리해서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라이브 끝나고 정리해서 제가 또 채널에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재생 목록이나 채널 메인에 좀 띄워 놓을 테니까요. 연말정산 궁금하신 분들은 그 화면을 좀 참고로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